마치 큰 돌이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났으며 구름 사이로 불꽃이 터져나왔다. 내 주위의 모든 주민은 세상에 종말이 왔다며 공포에 휩싸여 달아나기 시작했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 바람이 어찌나 센지 호수의 물이 하늘로 빨려 올라갔다. 1908년 6월 30일 아침, 러시아 제국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의 퉁구스카 강의 숲에서 핵폭발을 연상시키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에 의한 성광 때문에 서부 러시아와 런던을 비롯한 유럽에서 10일 동안 심야의 신문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백야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폭발이 미스테리로 여겨지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으나 땅에 폭탄이 부딪혀 생긴 구덩이가 없었고 핵폭탄이 폭발한 정도의 충격이었으나 방사능이나 감마선 방출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폭발이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에 달하는 규모였을 것이라 추측되는데 말이죠. 15km 떨어진 곳에서 방목되어 길러지던 1500마리의 술록이 순식간에 폐사하고 450km 떨어진 곳에서 열차가 전도 사고를 일으켰으며 폭발 현장 주위 약 2600제곱킬로미터의 나무 8천만 그루가 폭심지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쓰러지는 등 후폭풍이 엄청났는데요. 폭심지가 인구 밀도가 낮은 시베리아 중앙부였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당시 제정 러시아는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폭발에 대한 조사를 할 겨를이 없어 진상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굶어 죽는데 니콜라이 2세는 빵에 금을 발라먹는다라는 말이 돌아다닐 정도로 나라의 사회상이 엉망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소비에트 연방이 세워지고 나라의 안정을 되찾은 1920년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1929년 폭심지를 찾아 땅을 파고 폭발 당시의 흙을 분석하면서 폭발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폭발의 열로 인해 융해되었다가 굳어진 작은 입자들이었습니다. 이 입자들 안에는 산화철의 일종인 자철광이 들어있었는데 이를 통해 소련은 산화철인 자철광은 운석이 대기 중에 산소와 용해될 때 생기는 광물이다. 이외에 운석의 규소 화합물도 발견된 것으로 보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 폭발은 바로 소행성 충돌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운석 충돌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커다란 크레이터 그리고 부서진 운석의 파편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 정부의 결론은 신빙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소련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더욱 많은 음모론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UFO가 충돌한 것이다. 퉁구스카 지표에 쌓여있던 메탄가스가 폭발한 것이다. 초소형 블랙홀이 지구에 부딪히며 발생한 것이다. 여러 음모론과 추정이 쏟아졌지만 어느 하나도 위 정황들과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 과학계의 공식적인 미스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2013년 우크라이나와 독일, 미국의 과학자 그룹이 운석의 잔해를 발견하며 소련 정부의 발표가 사실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지구를 향해 날아온 운석이 비스듬한 각도로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공중에서 폭발해버렸기 때문에 지표면에 크레이터를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공중에 폭발하며 잘게 부서진 파편들이 눈에 잘 띄지 않았기 때문에 운석 충돌의 직접적인 증거가 이제야 발견된 것이죠. 100여 년 이상 지속되었던 미스테리한 대폭발의 논쟁이 종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사에서는 이 사건을 빌미로 지구 방어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퉁구스카 대폭발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충돌하러 오는 소행성을 초기에 식별하여 해결책을 구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죠. 이 정도의 운석 충돌이 뉴욕 한복판에서 일어날 경우 80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나온다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실제로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야빈스크주에 운석이 다시 한번 공중에서 폭발하여 사람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36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도 함께 말이죠. 애초부터 우주는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라는 도널드 브라울리의 말처럼 언젠가 운석이 지구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소름돋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